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경제학 챕터 16장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독점이라는 특성과 경쟁적인 시장이라는 특성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먼저 1절 서론에서요, 인트로로 우리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살짝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죠.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척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까요? 자,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예,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있는 시장이 독점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 말 그대로 경쟁의 정도가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자, 요 제일 밑에는 독점 시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의 기업 수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가장 쉽게 하려면 기업 수가 무한히 많이 있고요. 독점 시장은 기업의 수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얻어지는 특성이 뭘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이 되게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시장에 개별 기업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기본으로 할까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격,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해서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점은 어떻게 돼? 기업이 자기 혼자 있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설정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수요 곡선이 수평이고 독점은 우하향하는데 현실에서는요, 완전 경쟁과 독점 중간의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중간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시장이 있습니까? 할 때 우리가 차차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과점 시장이 있습니다. 과점 시장. 요거는 올리고폴리 해서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자, 몇 개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얼마나 못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호 의존적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다음 시간에서 볼 건데요. 이게 이제 게임 이론 가지고 이걸 접근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네,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독점과 완전 경쟁 사이에 있게 되는데 좀 과점보다는 좀 완전 경쟁에 가까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 있는 거 살짝 체크해 보시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점, 올리고폴리다라고 하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소수야, 소수. 소수가 몇 개냐라는 게 딱 정답은 없고요. 대략 한 두세 개, 3개, 4개 이런 기업이 존재한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상대 기업의 행동이 뭔가 의식해. 나의 어떤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우리 흔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매우 유사한 대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뜻입니다. 유사하다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저게 없으면 딴 거 먹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책의 첫 페이지 가보시면 서점에 가보면 스티븐 킹의 공포소설, 마야 앤젤로우의 자서전, 그리고 다니엘 필브릭의 역사소설, 수장 콜린스의 디스토피아 생존 로맨스 소설 등 여러 종류의 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점에 가보시면은요. 책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소설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또 그 장르도 되게 많아. 음악도 마찬가지죠. 아이돌 그룹이다. 에이, 되게 많잖아. 발라드도 마찬가지고. 자, 그때 그중 여러분들은 책을 한 권 선택해서 구입한다면 어떤 시장에 참가하는가? 이 서점에 관련된 출판 시장 이런 거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비슷비슷한 대체 가능한 한 많은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우 경쟁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매니아층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출판 시장에서의 책들 보시면 매우 나름대로 경쟁적입니다. 경쟁적이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 음악도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있다, 발라드 가수가 있다, 그럼 그런 스타일 풍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팬덤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각 소비자는 수천 가지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책을 써서 출판하는 거 가능합니다. 경제 언론책 같은 이런 얘기는요, 사실 과거부터 쭉 누적되어 온 정형화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스토리에 대한 얘기지 뼈대는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책을 쓸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이나 그냥 자격이 약간 없는 사람이 책을 써서 경제 언론 쓰게 되면 아무도 안 사겠지. 제가 노래를 불러서 음반을 발매했다고 합시다. 누가 듣겠습니까? 제 가족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판 시장이나 음반 시장이나 요즘은 뭐 유튜브에 그냥 자기가 커버송을 올려서 그냥 뽐낼 수 있잖아. 오히려 실어요를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진입은 쉬워요. 진입은 쉬우나 네, 진입은 쉬워. but 그렇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는 어려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명의 성공한 소설가 뒤에는 고생하는 수백 명의 소설가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독점적 경쟁 시장과 관련된 게 바로 이건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독점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우 경쟁적이지만 but 그래서 이윤을 얻기 어렵지만 but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차별화라는 트로트 가수도 하면 무수히 많잖아. 차별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되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특성이 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76페이지 가보시면 각각의 책은 독창적입니다. 자, 그래서 독점적이라는 특성은 나름대로 차별화를 통한 독창성을 통해 가지고요 팬덤을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가격을 좀 올릴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의 가격 설정자, 세 번째 줄입니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 가격 설정자로서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실제로 책값은 책의 한 개 비용보다 훨씬 초과하는 게 일반적이래요. 보통 두꺼운 소설책 한 권의 가격은 $25이지만 한 권을 인쇄하는 비용은 보통 이제 페이퍼북 같은 경우에 이런 교과서, 대학 교재 같은 거는 종이질을 좋게 해서 그렇긴 한데 그냥 종이질을 꼬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5도 안 된대요. 그럼 한 권 팔 때마다 $20를 남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어떤 시장? 서점에서의 뭔가 소설책 시장 같은 경우 우리 흔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독점적인 특성과 경쟁적인 특성, 그걸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점과 완전 경쟁과의 차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가볍게 정리해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 여기다 살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시장 자체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끝에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완경 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정리하면서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가격이 한계 생산 비용과 같다. MC와 똑같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한계 비용 가격 설정과 같게 되는 한계 비용과 같게 됩니다. 이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가격 설정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진입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퇴거가 엑시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유는 단기에는 모르겠지만 장기에 이유는 진입과 퇴출이 가능해서 이윤이 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윤이 빵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걸 얻어낼 수 있어? 그렇지. P가 어떻게 된다? P가 AC와도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C랑 같고 P가 또 AC랑 다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정반대 대척점에 모노폴리라는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가격 설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시장 지배력을,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설정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해 가시겠죠? 가격 설정자로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게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달리 시장에서의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크게 이렇게 책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과 이윤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윤은 0보다 크게 되지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걸 데드웨이트 로스, 책에서는 경제적 순손실 찾았습니까?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는 서로 대척점에 위치한 극단적인 형태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줄에 자, 완전 경쟁 시장 특성을 조금 더 들어갑니다. 수많은 기업이 사실상 똑같은 상품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기업의 수는 무한대가 되고 그리고 생산 공급하는 상품은 AS까지 똑같습니다. 동질적인 상품, 요거를 제공한다. 요게 이제 특성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독점은 기업이 하나만 있습니다. 완전 경쟁과는 다르네. 기업이 한 개, 모노잖아요, 모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혼자 고객들을 다 가격 차별하듯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현실에서 대부분 시장은 중간쯤에 위치한다 해가지고요. 여기 완전 경쟁이 아닌 경우를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중간에 과점 시장, 우리가 잠깐 봤죠. 과점 시장, 이 뒤에 다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리고폴리 보시면,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그런 시장 지배력을 시장 집중도라는 것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시장의 집중도가 어떻게 얼마나 쏠려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경우 그런 시장을 과점 시장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은 막 100개 있어. 근데 두세 개 기업만 힘이 되게 세고 나머지 한 97개 기업은 거의 잔챙이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것도 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장 집중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측정하냐면 거기 상위 1위부터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측정해서 4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I라고 할게요. 기업이 1등서부터 4등까지 기업의 마켓 쉐어를 합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시장 집중도로 나타내는데 대부분 시장에서 미국의 대부분 시장에서 4대 기업의 집중도는 50% 미만이 되는데 일부 산업에서는 좀 높기도 합니다. 자, 요게 시장 집중도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자, 377페이지 가볼게요. 전구 같은 시장은 84%의 상위 4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건전지가 87, 담배가 88, 맥주가 88,
가정용 냉동 냉장고는 93%. 그러니까 요런 거 있잖아. 전구, 그쵸? 건전지. 자, 그 다음에 담배, 맥주. 네, 아니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냉장고, 냉동 냉장고. 예, 요런 시장은 지금 어떻게 시장 점유율이 집중도가 되게 높아서 과점 시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기업이 치열하게 서로 상대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반응, 거기까지 밑줄 치세요. 제가 상호 의존성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게 바로 과점 시장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특성입니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하면 monopolistic competition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기에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 두 개 짬뽕돼 있는 거야. 독점이라는 특성과 경쟁적이라는 특성이 짬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설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 소설 하면 자기 매니아층의 차별화가 있잖아. 그거랑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안정 경쟁 시장의 두 번째 유형이 독점적 경쟁 시장인데 두 번째 따라 수많은 공급자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 구조고 밀접한 대체재를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똑같은 건 아닌데 대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생산합니다. 기업의 수는 그래서 뭐 다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비슷한 상품을 비슷하나 다른 이해 가시죠?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수의 공급자가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동일한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자, 또 중요한 게 제품 차별화야. 가격 차별화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에 약간 프리미엄 가격을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수용자는 아니야. 가격 설정자인데 독점보다는 약해요. 자, 다시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을 하지만 독점 기업 같이 막 가격 차별을 할 수는 없어요. 설정자이나 펫 약해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지만 완만하게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디맨드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특징이 뭐냐면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플러스 이윤을 누린다 그러면 경제적 이윤은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많은 시장 주로 흔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서적, 책 같은 거 뭐 쓰면 되는 거지 뭐 안 읽어서 그렇지. 또 같은 스토리라도 약간 등장인물과 차별화를 통해서 뭐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차별화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게임, 게임 좋아하세요? 약간 비슷비슷하면서 사람들을 좀 다르게 차별화시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식당, 분식점 이런 거.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아노 레슨, 골프 레슨 이런 거 있잖아. 피아노 레슨, 뭐 과자 시장, 예, 그렇게 있고 의류 이런 시장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과자 좋아하세요? 네, 아무튼 과자 시장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별화를 하면서도 대체 가능한 상품 많이 존재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줄에 가보시면 이 완전 경쟁과 독점 시장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 기업의 수가 완전 경쟁보단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과점 시장의 완전 경쟁과 멀어지는 것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거기 보시면 기업의 상호 전략적인 또 상호 작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존재합니다. 과점같이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 점유율이나 이건 작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 공급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책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합니다. 명확하게 어떤 게 완전 경쟁 시장이고 어디가 과점이고 이걸 명확하게 하기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의 수로 따지면 한 개, 그리고 이제 기업의 수가 엄청 많아. 그래서 다수 중에서 제품의 속성이 똑같은 상품을 생산 공급합니다. 그럼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농산물, 우유 이렇게 돼 있고요. 제품의 속성이 다수의 기업이 있는데 약간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 공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약간 독점력을,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 해서 소설책, 영화 같은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예 기업의 수가 그냥 소수야, 서로 경쟁 가능한 그런 시장은 과점 시장 해가지고 테니스공, 담배 이런 시장은 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과점 시장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한번 보시면 378페이지 네 번째 줄. 자, 몇 명까지가 소수인지 그 애매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가 동질화된, 이것도 잘 몰라. 차별화됐다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콜라나 사이다 똑같습니다. 탄산음료. 그러면 두 개는 동질적인 상품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소비자가 느끼기에 어떤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딱 이렇게 모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 퀴즈 1번 한번 볼게요. 퀴즈 1번. 다음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A번 경쟁 기업과 다른 상품을 공급한다. 그치, 약간 차별화됐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게. B번 시장 가격을 주어진 거, 아니 틀렸지. 그거는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 수용자이고,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력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약간의 가격 설정 가능하고요. C번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윤을 극대화한다. 뭐 이윤 극대화하는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D번 장기에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그렇습니다. 장기에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독점만 안 되지. 독점만 진입을 해버리면 기업이 두세 개 되면 그건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독점만 불가능하고 다른 데도 진입과 퇴출은 뭐 가능해요. 이 과정도 쉽진 않습니다. 그건 좀 다음에 할 것이고요. 다음 2번. 다음 중 어느 시장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 가장 가까운가? 밀은 이렇게 농산물이니까 완전 경쟁에 가깝고, 수돗물은 약간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원유라는 것도 약간 애매하네. 그 몇몇 기업들이 오페크 국가나 그런 데가 산유국이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원유 같은 경우는 과점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발소. 그렇지. 머리 자르는 미용실 같은 경우는 글쎄 여러분들 미용실 어디 가십니까? 브랜드가 있는 미용실도 있고 동네 미용실도 많이 있는데 미용사마다 머리 자르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잖아. 근데 이제 뭐 쉽게 진입할 수도 있고 퇴출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개념과 그리고 이전에 봤던 완전 경쟁, 독점 시장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